움직이지 않던 기관 투자자들이 드디어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투자자가 집중해야 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전체 시장 추세부터 확인해 볼 건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강세장에 대한 기관의 영향이 크며 시장도 그 영향을 받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 6,3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첫 사례가 기록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출시는 상승세에 큰 힘이 되었는데, 이는 현재 0.5를 상회하는 순미실현 이익 손실 지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는 시장의 행복감을 나타내는데, 반감기는 강세장이므로 보상 삭감 후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 2020에서 2021년 상승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8개월 후에 이 유포리아가 달성되었는데, 반면 이번에는 반감기 약 6개월 전에 같은 현상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ETF가 지속적으로 수요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수요는 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준비금 위험 지표가 현재 플러스 녹색 영역에 있기 때문인데, 이 지표는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낮은 가격과 함께 비트코인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보유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움직이며 사실상 회복을 촉진하게 되겠죠. 더불어 ETF에 대한 중국 쪽의 움직임도 체크해봐야 하는데, 4월 30일 홍콩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며 아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죠. 초기 거래량은 많지 않았지만 홍콩과 중국의 지리적, 경제적 근접성으로 인해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스톡 커넥트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선전, 홍콩 및 상하이 홍콩 스톡 커넥트를 포괄하는 이 프로그램은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는데, 이를 통해 투자자는 현지 브로커와 청산소를 이용해 서로의 시장에 있는 주식에 접근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중국 본토의 자금이 이를 구매할 수 있다는 소리라서 굉장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소식이고, 또한 최근 중국은 부동산 문제를 배경으로 대체 자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활용도가 낮은 부동산에 상당한 자본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비트코인 ETF와 같은 접근성이 좋은 투자 다각화에 호의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홍콩 주식시장은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외 시장 중 하나이고, 본토와 홍콩 간의 금융 통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중국뿐 아니라 연기금이 암호화폐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금융 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추세는 최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승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먼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상당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 피델리티의 부사장은 이제 우리는 더 큰 규모의 실제 현금을 사용하는 기관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러한 고객 중 일부와 기업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으며, 마찬가지로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에 관한 연기금과의 교육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거든요. 이러한 투자의 잠재적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산 규모가 4조 달러가 넘는 미국 연기금이 비트코인으로 조금만 전환하더라도 상당한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동안 원래 연기금은 엄격한 리스크 관리 프로토콜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관망해 왔었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연기금이 이미 비트코인을 채택한 패밀리 오피스나 헤지펀드와 같은 민첩한 투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이는 주류 암호화폐 수용을 향한 중요한 움직임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잠재적 규제 완화, 홍콩의 전략적 금융 움직임,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시장 분석이 합쳐져 비트코인의 강세 국면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시장이 일부 조정을 보여줬지만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 XRP가 1000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거든요. 1일 해외 결제 1조 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이 같은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현재 국경 간 결제에서 XRP의 유용성을 살펴보면 수년에 걸쳐 여러 결제 기관에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먼저 지난
지난 12월 JP모건 보고서에서는 리플과 XRP를 국경 간 결제에 갇힌 1200억 달러를 잠금 해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언급했고, 다음으로 2023년 11월에 그레이스케일이 국경 간 결제에서 스위프트의 잠적인 대안으로 XRP를 강조했기도 했고, 또한 미국 물리학연구소 IMF 및 세계은행도 여러 보고서에서 국경 간 결제에 XRP의 유용성을 강조했는데, 흥미롭게도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조차도 이전의 전통적인 명목 화폐에 비해 국경 간 결제에 XRP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었죠. 일반 대중이 이러한 유틸리티를 인식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XRP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믿고 있고, 특히 국경 간 결제 부분의 성장에 힘입어 가격 폭발이 임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리플 측도 일전에 영국 은행을 인용하면서 국경 간 결제 부문이 향후 3년 내에 250조 달러의 규모를 기록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거든요. 이 예측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XRP가 이 볼륨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면 XRP의 가격 상승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국경 간 결제 부문에서의 리플 XRP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최근 XRP 라스베가스 2024 행사에서 에링턴 캐피털 창립자이자 파트너인 마이클 에링턴과의 노변 담화에서 리플 CEO는 SEC가 증권 관련 조사에 이더리움과 XRP 두 자산을 모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강조했거든요. 더불어 게리 겐슬러를 비윤리적인 인간이라고까지 묘사했는데, 두 자산 모두 증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여기서 현재 SEC는 리플 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증권으로 규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조셉 루빈이 설립한 컨센시스가 규제 과잉을 이유로 SEC를 고소했죠. 이에 따라 핵심이 되는 것은 이번 달 현물 기반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 여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 증권성에 대한 여부도 더욱 희미해지고, 더 나아가 차후 XRP ETF 출시의 가능성도 더욱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현재 리플의 본 소송을 살펴보면 리플의 이의 제기에 대해 SEC가 법원에 답변을 제출했고, 그에 따른 SEC 측 직원 폭스의 증언 배제 여부와 리플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본 소송이 마무리가 임박함과 더불어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더리움 ETF 관련 움직임도 같이 체크하셔야 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현재 시장의 움직임과 더불어 리플 소송의 결과까지 합쳐지며 곧 리플 XRP의 크나큰 이벤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